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오셨을 테니까 유튜브 다른 채널들, 스레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을 통해서 블로그에 관련된 정보를 정말 많이 얻고 계실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넘치듯이 받은 정보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막 어디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중에 이걸로 블로그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쓰고 계신가요? 정작 블로그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제 알고리즘에도 블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뜨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여러 채널에서 얻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가만히 보고만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뭐 이 눈으로 들어왔다가 이 눈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는 정보들이 마구 휘발되지 않게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정보들을 저장해 둘 수 있게끔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블로그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얻고 있는 블로그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블로그 글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모으기 위한 메모 앱을 하나 정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노션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정보를 조금 모아두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메모 앱을 쓰고 계신다면 제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를 참고하셔가지고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블로그를 쓰기 전에 어떤 글을 쓸지 미리 기획을 하고 포스팅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4박 6일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써야겠다라고 쭉쭉쭉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3, 40개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파생이 되고 하면은 한 5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써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바로 이 포스팅 날짜와 체크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써야 할 것들은 쭉쭉쭉쭉 적어 놓되 평소에는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게끔 날짜를 적어 두지 않고 얘는 이제 올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날짜를 탁 기입을 해주면 여기 포스팅 기한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시급성을 알려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걸 지금 올릴 게 아니면 날짜를 지워주면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 포스팅을 쓸 때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 체크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행을 다녀오면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조금 넣고 있는데 이 링크들을 꼭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꼭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팅에는 이 어필리에이트를 넣어야 해 라고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이 체크 포인트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내가 즉각 경험했던 것들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적어놓고 하나하나 천천히 쓰면 되는데 일반 문자 수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점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일성 있는 주제들을 어느 정도 포스팅을 좀 해줘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시일성 있는 컨텐츠들을 올리는 게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미리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10월에는 단풍이나 지역 축제 같은 것도 챙길 수가 있을 거고 11월에는 수능이나 캠핑 같은 걸을 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12월에는 붕어빵 있죠, 연말연시 있죠, 크리스마스 있죠. 스키랑 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올릴 게 많은데 생각보다 제가 계속 그걸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마케팅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마케팅 캘린더를 보면은 1월에는 다이어리라든지 신년회 그리고 겨울 레포츠 이때 성형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재테크 쪽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관련된 포스팅들도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5월 이럴 때는 기념일 선물,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다 있으니까 엄청 좋을 거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마케팅 캘린더가 있는데 이 그림 하나만으로는 사실 제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예를 들어 11월 걸 한번 볼게요. 11월에는 수능, 김장, 블랙 프라이데이, 건강검진, 캠핑, 빼빼로데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수능은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수능은 검색을 해보면 이것들 중에서 수능 선물 관련된 포스팅을 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사촌 동생들 선물을 좀 해줬으니까 요런 연관 검색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블럭도 아주 빵빵하게 차 있네요. 수능을 써야겠는데요? 지금 수능 선물 시기를 보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한 분 올리시고 지금 2등이랑 3등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개월 전, 거의 1년 전에 쓴 글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스를 달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시의성 키워드를 남들도 다 쓸 수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시의성 키워드가 아니라 나에게만 해당되는 시의성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지 SQLD 시험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정도만 치는 시험을 내가 한번 쳤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포스팅을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주로 포스팅을 하니까 작년 12월에 다녀왔던 대만을 주제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겠죠. 12월 거니까 제가 늦어도 다다음 주 내에는 지금 포스팅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12월 대만 날씨, 그리고 대만에는 타이베이 101 불꽃놀이를 1월 1일에 하니까 불꽃놀이 볼 수 있는 명당, 이런 것들도 제가 쓸 수 있는 시의성 키워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만의 이벤트로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제 통계를 조금 캡처를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내 블로그 통계에서 나의 키워드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월 유입 경로를 이렇게 캡처를 해뒀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1월에는 지금 보니까 런던 베이글 제주, 그리고 제주 런던 베이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23년 11월쯤에 제주 관련 포스팅을 썼었어요. 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11월에 제주도를 갔다 왔으니까 11월 제주도 가볼 만한 곳,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둔 거죠. 11월 동쪽 2박 3일 여행 코스 추천. 이거 말고 11월 제주 가볼 만한 곳. 이것도 빨리 써야겠네요. 이거는 주말에 쓰자. 이렇게 보면 쓸 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12월에 뭘 썼길래 쿠팡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러네. 저 올 초에 라스베가스도 다녀왔거든요, 1월에.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1월 날씨도 12월에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금 키워드들도 몇 개씩 가끔 좀 보는 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에게 100% 맞을 수 있는 황금 키워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스타나 스레드나 이런 SNS에 보면은 월별 황금 키워드를 막 100개, 1000개씩 뽑아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보고 오 하고 넘길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이 키워드는 내가 써볼만 하겠다 하는 것들을 뽑아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의 자료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황금 키워드에 화담숲이 있었거든요. 화담숲 같은 경우는 PC 월 검색량이 한 29만 5천, 모바일이 한 120만 정도 되니까 괜찮다. 블로그 컨텐츠 발행수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적어둘 수는 있어요. 이거까지 적어두면은 5만이라고 치자. 이건 노려봐야겠다 할 만한 것들은 다시 조금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순서로 따진다면은 여기 통계에서 23년 11월, 12월 이 키워드들을 보고 황금 키워드 같은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제가 지금 썼을 때 내가 나의 경험을 담아가지고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이거겠다 하는 게 한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키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서 좋은 정보를 보고 나면 그걸 막 캡처를 해두기도 하고 저장을 해두기도 하는데, 내가 막 저장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쭉쭉쭉쭉 같이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 모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캡처해놓은 것들은 저 밑에 밀려가지고 다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캡처를 하면은 이렇게 스레드에서 무언가를 봤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주제를 적어놓고 요거 위치를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중요한 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여기를 보는 거죠.
이거는 꼭 블로그 정보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무언가를 캡처를 해두신다면 이런 식으로 노션에 정리해두시는 것도 추천해요. 이런 게 편해서 전 노션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 레퍼런스 모음집에다가 제가 살짝 롤모델로 삼는 블로거분들의 블로그도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 이 블로그 진짜 글 잘 쓴다. 이 블로그 주제를 정말 기똥차게 잘 잡네. 이 블로거는 컨셉이 너무 예쁘다. 사진 진짜 잘 찍는다.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쓴 글은 내가 봐도 막 사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구매하고 싶게 글을 쓰지? 하는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블로그의 링크를 이런 식으로 걸어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URL을 누르면 바로 넘어가가지고 그 블로그를 볼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참고하기가 좋더라고요. 블로그는 오픈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참고하고 싶은 블로거의 사진이나 제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분들의 키워드를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 복숭아가 아니라 반려견 복숭아라는 키워드도 내가 쓸 수가 있구나. 아, 인천공항 공항버스만 쓸 게 아니라 인천공항 주차대행, 인천공항 주차라는 키워드도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공항에서 숙소 가는 법 이런 것도 포스팅 주제거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공항에서 포스팅거리 거의 한 20개 정도 뽑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의 포스팅을 어느 정도는 참고하고 거기서 제 생각을 확장을 해나가면서 블로그 거리를 늘려가는 연습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블로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는 정말 어디 가면 유료 강의로 들어야 하는 것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을 한눈으로 보시고 한눈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두고 그걸 내 포스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